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궁중에서 진짜 권력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근오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조선 왕조 500년사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왕의 잠자리에서부터 국가의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좌우했던 진짜 권력자들, 그들은 바로 궁녀들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은 궁중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놀라운 권력 개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 궁중에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과 왕족들을 모시는 하인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은 역사 속에 감춰진 궁녀들의 진짜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조선 500년을 움직였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경복궁 깊숙한 곳, 해가 지면 시작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임금을 모시던 궁녀들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궁녀들의 세계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최고령 궁녀인 상궁부터 갓 입궁한 어린 궁녀까지 모든 것이 서열로 나뉘어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열이 단순히 나이나 경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궁녀들의 권력을 결정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조선 궁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왕이 어떤 기분인지, 어느 후궁을 총애하는지, 대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실제로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였던 것이죠. 궁녀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완벽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침전부터 대신들의 사랑채까지 궁중 곳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궁녀들을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궁녀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기도 했어요. 왕에게 전달되는 소식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거나 아예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대신이 왕에게 건의할 내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내용은 반드시 궁녀를 통해 왕에게 전달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궁녀가 해당 대신을 싫어한다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왕조차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왕은 자신이 듣는 모든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럼 이제 궁녀들이 어떻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궁녀들의 지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궁녀가 왕의 침전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왕과 측근 대신이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였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왕세자 책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궁녀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 정보를 여러 대신들에게 각각 다른 버전으로 흘렸습니다. 1번 대신에게는 첫째 왕자가 유력하다고, 2번 대신에게는 둘째 왕자가 확실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 결과 대신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났고 서로 다른 왕자를 지지하는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궁녀가 들은 대화는 왕세자 책봉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왕자들의 학업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교묘한 조작으로 인해 조정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왕은 그 궁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궁중 내 정보망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궁녀들이 권력을 얻게 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궁녀들의 진짜 무서운 능력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들은 왕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까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궁녀들이 왕의 선택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궁녀들이 옷을 준비해 줍니다. 이때 어떤 색깔의 옷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왕의 하루 기분이 결정되었어요. 빨간색 옷을 입으면 왕이 좀 더 적극적이 되고 파란색 옷을 입으면 차분해졌거든요. 궁녀들은 이런 미묘한 심리 조작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왕조차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궁녀들은 왕의 건강까지도 관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약을 다리고 몸의 상태를 살펴보는 모든 일을 그들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궁녀가 악한 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왕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궁중 내부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왕은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기 직전에 특정 궁녀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가진 권력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제 궁녀들의 또 다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이에요. 궁중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왕이나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금기였죠. 그래서 궁녀들은 암호 같은 언어를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 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까 꽃에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모란 꽃은 왕을, 국화는 왕비를, 매화는 왕세자를 의미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궁녀들이 꽃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실제로는 왕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암호가 궁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다는 점입니다. 궁녀들의 친인척들이 이 암호를 배워서 민간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은어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궁녀들은 이런 암호를 이용해서 궁 밖의 사람들과도 은밀하게 소통했습니다. 특정 상인들이나 관료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첩보망을 구축한 거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 궁녀들은 전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는지, 어느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지, 밀란이 일어날 조짐은 없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적절히 왕에게 전달하거나 숨김으로써 국정에 영향을 미쳤어요. 때로는 왕보다 더 정확하게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상궁 하나가 궁중 최고의 권력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궁중에서 생활하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이었어요. 왕도, 대신들도, 심지어 왕비까지도 그녀의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상궁이 저지른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왕에게는 두 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첫째는 정실 왕비의 아들이고 둘째는 후궁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첫째 왕자가 왕세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상궁은 둘째 왕자를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둘째 왕자의 어머니인 후궁이 그 상궁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거든요. 금은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상궁의 조카를 높은 벼슬에 앉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상궁이 벌인 일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녀는 첫째 왕자를 의도적으로 왕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왕이 첫째 왕자를 부르려고 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만나지 못하게 했죠. 왕자가 아프다거나 스승과 공부 중이라거나 다른 곳에 나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반대로 둘째 왕자는 항상 왕 앞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기분이 좋을 때는 반드시 둘째 왕자가 나타나게 하고 왕이 무료할 때는 둘째 왕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도록 조치했어요. 그 결과 왕은 자연스럽게 둘째 왕자에게 더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상궁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들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왕자의 성적이나 행실에 대한 보고서는 일부러 나쁘게 만들고 둘째 왕자의 것은 과장해서 좋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첫째 왕자가 시험에서 90점을 받았다면 70점으로 줄여서 보고하고 둘째 왕자가 70점을 받았다면 90점으로 부풀려서 보고한 것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조작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왕은 점점 첫째 왕자에게 실망하고 둘째 왕자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첫째 왕자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총동원되었지만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결국 첫째 왕자는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죠. 공식적으로는 불운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 궁중 내부에서는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첫째 왕자가 먹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그 상궁의 신복 궁녀였거든요. 물론 이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째 왕자가 왕세자가 되었고 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상궁은 왕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지위를 얻었죠. 이 사건은 궁녀들의 권력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궁녀들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외교 문제에까지 개입했습니다.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복잡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당시 중국 황제가 조선에 특별한 요구를 했는데 조선 조정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결책을 제시한 건 한 궁녀였어요. 그녀는 중국 궁중에서 온 궁녀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 중국 황제의 진짜 의도를 파악한 거죠. 알고 보니 중국 황제의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중국 내 반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외교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게 궁녀라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죠. 이처럼 궁녀들은 외교관 못지않은 정보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녀들의 권력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거든요. 조선 말기에 어느 궁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정말 위험한 게임을 벌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궁녀는 일본 측과 은밀한 접촉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녀에게 엄청난 돈을 주며 궁중 내부 정보를 빼내라고 요구했어요. 특히 왕의 일정이나 중요한 회의 내용,
조정 대신들의 동향 등을 알고 싶어 했죠. 이 궁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일본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일본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많은 기밀 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왕의 건강 상태, 조정의 분위기, 군사적 준비 상황 등 모든 것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었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은 더욱 효과적으로 조선을 압박할 수 있었어요. 조선이 어떤 대응을 할지 미리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 궁녀는 나중에 발각되어 처벌받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였어요. 이 사건은 궁녀들의 권력이 양날의 검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왕조차 전혀 모르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궁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궁녀들 권력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투명한 존재처럼 행동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 말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어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도 왕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이런 정보 왜곡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왕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500년 동안 조선을 움직였던 궁녀들의 숨겨진 권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역사책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선시대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궁녀들의 이야기는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권력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 궁녀들의 숨겨진 권력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역사 속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보감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모르셨던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